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개한 마스터 플랜 4 영상 속에서 아주 잠깐 스쳐간 장면 하나가 전 세계 테슬라 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화면 구석에 잡힌 정체불명의 차량의 그 실루엣만 봐도 이 사람들은 벌써 이를 사이버 SUV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사이버 트럭의 변형 버전인 패밀리 버전 SUV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제공하고 있는 이스터 에그일까요? 아니면 테슬라의 다음 빅 프로젝트를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오늘은 이 주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짧은 테슬라 뉴스부터 전하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새롭게 출시한 모델 YL 6인승 SUV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가격은 33만 9천 위안, 미화로는 4만 7천 달러, 하나로는 약 6,3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82kWh의 배터리와 중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751km의 주행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길이 5m에 가까운 차체로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여유 있는 실내 공간과 패밀리 SUV의 수요를 겨냥한 모델입니다. 인데 흥미로운 건 판매 데이터의 흐름이고 지난주 테슬라의 보험 등록 대수는 12,500대로 전주 대비 21%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이 수치는 주로 기존의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 회복에 따른 결과고요. 모델 YL의 효과는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델 YL의 인도 개시가 하반기 중국 판매의 반등을 견인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즉 FSD의 실제 이용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FSD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속 인터뷰에서는 테슬라 내부 데이터와 실제 사용 경험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FSD가 얼마나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같이 볼게요.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얼마나 자주 쓰냐고요? 요즘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구입률이 예전엔 한 자릿수 %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이미 10%대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S와 X 모델은 50에서 60%를 넘어섰죠. 매번 주행할 때마다 이 기능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번 써보면 금방 중독됩니다. 목적지 입력하고 버튼 한번 누르면 출발이니까요. 주차 상태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5년 전에 써본 누군가의 얘기만 듣고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면 얼마나 편리하고 실제로 더 안전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산만한 환경에서는 자율주행이 오히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저희 데이터로 보면 사고 발생률이 무려 10배나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입니다. 지금 베이에어리어에서는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까지 시작됐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죠.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맞을 겁니다. 무엇보다 테슬라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차 안에 이 기능이 있고 당장 활용해 출퇴근의 정신적 피로를 정말 크게 덜어줍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모델 S와 모델 X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이 자율주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고 매일 FSD를 쓰는 사람도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10배 안전하다는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FSD는 편리함을 넘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로봇택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의 확산이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 플랜 4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테슬라에서는 마스터 플랜 4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전기차와 배터리, 에너지 제품, 그리고 로봇까지 준비해 왔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AI와 자율성 하나로 묶어내겠다라는 것이 이번 플랜의 본질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풍요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 자원이 부족하면 기술로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설명합니다. 자, 산업혁명과 반도체, 인터넷이 모두 그렇듯 인류의 그 지평을 넓혀왔고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테슬라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배터리의 생산을 현실로 만들고 있고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혁신은 제약을 없애고 성장은 무한하다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도 궁금한데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AI가 물리적 세계 속에서 직접 작동하는 구조이고, 이 자율주행 차량은 교통의 비용을 낮추고 도시의 오염을 줄이며 더 안전한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하고, 로봇택시는 차량 소유 없이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은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것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대규모 통합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 전기차부터 에너지, 로봇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전체를 AI가 뒷받침하게 된다면 기존 기업들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차별화가 완성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또 접근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첨단 기술이 일부 사람들의 특권으로 머무른다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기술을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때야 비로소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설명합니다. 자, 물론 도전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도 솔직히 희소성을 없애는 일은 극도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또 실패와 비판도 많을 거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로드스터에서 시작해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모델 3와 모델 Y까지 이어온 성장처럼 이번에도 결국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마스터 플랜 4는 자동차 몇 대를 새로 추가하는 로드맵이 아니라 이 노동과 이동, 에너지라는 인류의 기본축을 다시 짜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지속 가능한 풍요를 실현하겠다라는 선언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플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트위터에서 마스터 플랜 4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이 뭐냐는 질문을 받자 일론 머스크는 가장 중요한 건 FSD와 옵티머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 중 80%는 바로 옵티머스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발언은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고, 이 테슬라는 지금까지 전기차 기업으로 불려왔으며 투자자들도 차량 판매와 자율주행의 수익 모델을 중심으로 기업의 가치를 따져왔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봇이야말로 테슬라의 최종 성장 엔진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왜 옵티머스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자, 첫 번째로 옵티머스의 시장은 무한대에 가까운 시장 규모인데요. 자동차 시장은 아무리 커져도 매년 수천만 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처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공장과 물류센터, 건설 현장과 의료보조, 그리고 가정까지 이 산업과 일상 곳곳에서 수억 또는 수십억 단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요. 둘째는 경제적 파급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의 목표는 그냥 기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새로운 기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의 구조와 사회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가 생길 것이고, 세 번째로는 테슬라의 독보적 위치를 들 수 있는데, 전기차와 배터리, AI와 대규모 제조 능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은 현재 테슬라뿐이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량 생산을 결합해 로봇을 정말로 상용화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테슬라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전 세계 산업 구조의 재편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테슬라의 가치의 80%가 옵티머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건 전혀 과장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자동차가 지금까지 테슬라를 성장시킨 토대였다면 옵티머스는 테슬라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완전히 다른 성장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이 미래라고 외치더니 이제는 더 먼 미래인 로봇을 새로운 먹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자, 하지만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미 로봇택시의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올해 한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봇택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선언까지 나눴습니다. 즉,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옵티머스는 자율주행을 건너뛰는 새로운 모험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성공 이후 펼쳐질 다음 마스터 플랜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FSD와 로봇택시가 지금의 성장을 책임졌다면 옵티머스는 그 다음 단계를 여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현재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거대한 도전이 실제로 성과로 낼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인데,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다시 한번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도전을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게도 이번 마스터 플랜의 영상 속에는 재미있는 정보가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직접 올린 마스터 플랜 4의 공식 영상 속에서 테슬라의 미래 전략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점토로 덮인 모델 Y 형태의 클레이 모형이 놓여 있는데 언뜻 보면 그냥 디자인 연구를 위한 단순한 모형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배경에 있습니다. 뒤쪽 구석에 아주 짧게 비친 차량의 실루엣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델 3 또 Y, S나 X는 물론이고 사이버 트럭과도 완전히 다른 형태였던 건데요. 이 루프라인의 각도와 차체의 비율 그리고 덩치가 주는 느낌 자체가 기존 라인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차량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캡처한 후 확대한 다음에 여러 각도에서 비교하며 이것은 사이버 트럭의 SUV 버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팬들에게 건넨 숨은 힌트, 즉 이스터 에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종종 이런 식으로 미래 프로젝트를 암시해온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발표 전 이미지나 영상 속 디테일에 소소한 떡밥을 남겨놓아 팬들이 스스로 찾아내며 화제가 되도록 유도해 왔는데요. 이번 장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 우연히 잡힌 배경이 아니라 테슬라가 일부러 흩어져 놓은 다음 행보의 단서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덕분에 이 영상은 전략 발표를 넘어 팬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드디어 새로운 SUV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사이버 트럭의 SUV 버전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테슬라의 현재 SUV 라인업을 살펴보면 모델 Y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중형 SUV로 자리 잡고 있고 모델 X는 고급형 SUV지만 판매량이 줄며 점차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대형 3열 SUV 시장이 공백인 상황인데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세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상하게도 이 영역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모델 Y의 확장형 모델인 모델 YL이 중국 전용으로 출시되었는데 이 중국 시장은 뒷좌석 공간의 차체 크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모델 YL이라고 불리는 이 차체를 늘린 버전을 따로 만든 것이고 바로 이 모델이 미국에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미국 시장은 이 뒷좌석 공간이 좀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 3열 좌석을 제대로 갖춘 대형 패밀리 SUV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모델 YL이 미국에 출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뉘앙스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테슬라가 아예 새로운 대형 SUV, 사이버 SUV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만약 사이버 SUV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차들과 경쟁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자,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많은 비교가 활발히 나오고 있고 이 GMC의 유콘이나 이 테슬라의 에스칼레이드 등 이 미국의 대표적인 차량들도 언급되고 이 럭셔리 시장으로는 BMW의 X7이나 이 벤츠의 GLS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자, 이 SUV들은 모두 3열 좌석을 갖춘 대형 플래그십 모델인데 미국 가정들이 선호하고 있는 전통적인 패밀리카이자 고급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SUV들입니다. 자, 여기에 사이버 트럭을 변형한 사이버 SUV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이 사이버 트럭의 강렬한 디자인 언어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리고 FSD의 완전 자율주행까지 더해 기존 내연기관의 SUV들과는 완전히 다른 포지셔닝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의 사례를 되짚어보면 많은 힌트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공개 당시에는 파격적인 디자인과 상징성으로 주가를 크게 출렁이게 만들었지만 이 실제 양산 과정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이 판매 가격 역시 발표 초기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이 생산 지연까지 겹치면서 보급의 속도도 더디게 되었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은 화제성은 압도적이었지만 매출 확대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뒤따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SUV는 새로운 돌파구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 언어를 이어가되 훨씬 더 넓은 소비자층과 특히 패밀리 SUV 시장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미국에서 대형 SUV는 교통수단을 넘어 가족과 안전의 생활 방식을 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도 인식되는데 심지어 총기 사고가 잦은 미국 사회에서는 이 튼튼한 차체에서 주는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구매 요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테슬라 사이버 SUV가 가족을 지켜주는 전기 패밀리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온다면 기존의 전기차와는 좀 다른 차별화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이버 트럭이 픽업 시장을 겨냥했다면 사이버 SUV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대형 SUV의 세그먼트로 확장하는 셈인데 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무기를 들고 진입하게 된다면 이 매출의 규모와 성장의 스토리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이버 SUV에 대한 루머가 정말 생산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테슬라의 다음 성장 동력이 또 어디서 나올지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며 기대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 4 영상 속 짧은 이스터에그 장면 하나가 많은 테슬라 팬들에게 큰 관심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 사이버 SUV가 정말 나오게 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사이버 SUV가 나오게 된다면 대형 SUV의 시장에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카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